0분의 0꼴. 생긴 모양, 리미트. A에서 극한입니다. 특정한 숫자에서의 극한을 물어보는 거고요. 분모는 gx, 분자는 fx라고 표시를 해둘게요. 그럼 A를 여기 둘 다, 얘랑 둘이는 다항식이 들어갈 거예요. 1차, 2차, 3차. 아니면 다항식의 루트가 씌워져 있겠죠. 이런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A를 집어넣어보면 0이 돼. 얘도 A를 집어넣어보면 0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0분의 0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우리가 다항식에서 A 넣어서 0이 됐다는 뜻은 이 fx 안에 누가 있다는 뜻이야? x 빼기 a가 인수로 있다는 뜻이지. 이런 뜻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gx 안에 x 빼기 a가 인수로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또 얘네들을 찾아야 돼. 또 얘네들을 찾았다면 어떻게? 약분을 한 다음에 바로 a에서 극한값을 다시 구해주시면 돼요. a 대입한 게 바로 정답이 됩니다. 선생님이 지난주 토요일날 얘기했죠. 원래는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서 a에서의 좌극한과 a에서 우극한이 같은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 0분의 0꼴은 그렇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냥 바로 이 부분이 정답이 된다. 0분의 0꼴의 실제 그래프는 보통 이렇게 생겼다고 했지?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함수 자체를 a가 hx라고 한다면 이 hx에는 정역이 a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약분한 그래프, 요 그래프를 그리면 보통 다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a에서 좌극한이나 a에서 우극한이나 이 구멍이 뻥 뚫린 놈, 그 구멍이 뻥 뚫린 놈이 뭐야? 여기다가 a 집어넣는 거거든. 이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구하지 않는다. 결론을 내버린 거니까 풀이 방법이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3에서 극한을 물어봤어. 3, 9, 12 됐고요. 루트 x 플러스 1 빼기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0분의 0꼴 한번 보세요. 3을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돼요. 여기 분자에도 3을 집어넣으면 분자도 0이 돼. 그럼 요 분자 분모에 누가 있는 거야? x 빼기 3이 무조건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2차식을 뭐 대각선 인수분해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어차피 3 넣어서 0이기 때문에 x 빼기 3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2차식의 개수가 1이니까 이 자리는 1차 개수가 당연히 1이 될 거고 숫자끼리 곱해서 12가 되는 놈을 찾아도 상관없겠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x 빼기 3이 있다. 이렇게 먼저 해놓고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도 x 빼기 3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유리화를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유리화할 때 어차피 합차 공식이기 때문에 미리 그냥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것도 이 안에 1차식이란 말이야. 루트 안에. 개수도 1이죠. 그럼 얘는 무조건 유리화하면 3 넣어서 0이기 때문에 100% x 빼기 3이 올 수밖에 없고 굳이 얘를 직접 제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 100%예요. 무조건 x 빼기 3이 있는 거고 이 자리에는 뭘 곱했겠어? 얘를 곱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0분의 0꼴을 찾았기 때문에 약분을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3을 집어넣을 거거든. 그럼 얘는 7이 됐죠? 요 부분 3 집어넣으면 루트 4기 때문에 2 플러스 2가 되는데 요 부분이 유리화하기 전으로 모양을 보시면 2 빼기 2가 돼서 0이 됐거든요. 얘는 가운데 부호 반대인 걸 곱했기 때문에 100% 2 더하기 2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심지어 이것도 안 한단 말이야. 바로 얘를 유리화할 때 1차식 개수 1이구나. x 빼기 3 써주시고 여기에는 바로 2 더하기 2를 써주는 거죠. 선생님이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하려고 방향성을 잡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는 다 뭐가 나와? 요 안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모양으로 바뀌겠지. 루트 x 플러스 a 더하기 b. 여기가 아까 28분의 1이었나? 뭐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이런 형태로 미지수 a, b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일단 3을 집어넣어서 분모가 0인 거 확인했기 때문에 야, 분모가 0인데 극한값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뜻은 뭐냐면 만약에 이런 형태 문제야. x에다 0 넣으면 0분의 숫자기 때문에 발산이거든.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그림을 그렸죠. x분의 1 그래프를 그려서 0에서 우극한, 0에서 좌극한에서 구했는데 이게 귀찮으니까 우리는 이미 결론을 내버렸잖아. 어떻게? 이미 알고 있다고. 이미 알고 있는 극한값. 극한값이라고 해서 아예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음수 숫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 루트 안의 무한대는 무한대. 무한대분의 숫자 상수 0으로 수렴. 그 다음에 0으로 수렴 분의 상수. 얘는 0이 아닌 숫자예요. 이러면 발산이거든. 이거를 처음에 그래프를 다 그리면서 풀었을 때 이런 결론을 벌써 내버렸단 말이야. 얘는 3집어넣은 분모가 0인데 수렴을 해. 아, 그러면 0분의 0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3을 집어넣으면 루트 4 플러스 a 더하기 b가 0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자 통일하는 거야. b 대신에 넘겨서 a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네, 문자 통일을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유려해야지. 0분의 0꼴이니까. 얘 유려하면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 1차식이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무조건 100% x 빼기 3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잠깐만, 이거 3 넣어서 0이지? 여기 4가 들어가 있니?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얘는 무조건 x 빼기 3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요 자리엔 누가 와요? 얘네 둘이 똑같아서 0이 됐죠? 근데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요 놈이 2배가 되겠지. 요거의 극한이 28분의 1이다. 0분의 0꼴 약분하시고 3을 집어넣으면 7 곱하기 2 루트 3 플러스 a분의 1이 바로 28분의 1이다. 그래서 여기서 a 값을 내가 구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풀어준다. 그래서 a 값이 1이네요. a가 1이고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미지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0분의 0꼴입니다. 두 번째, 나머지는 뭐 더 쉽지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결론은 세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됩니다. 3초 이내에 답이 나와야 되죠.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 당연히 x가 무한대꼴로 표현이 되겠죠. 분수 형태에서. 다항식은 무조건 무한대거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번은 분자가 차수가 큰 겁니다. 차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가 크면 발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모가 큰 경우야. 분모가 차수가 큰 경우는 0으로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자와 분모가 차수가 동일한 경우. 차수가 동일한 경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정답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자마자 답을 구해 주셔야 된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입니다. 얘도 다항식, 얘도 다항식.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아무 때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아니에요. 요거 2차식이잖아. 아래로 볼록 쭉 올라가니까 무한대. 여기 있는 거 3x 1차식 무한대.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로 보면 그냥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야. 차수가 다르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보면 학생들이 그냥 자동으로 유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아니에요. 얘는 1차식이고 루트 안에 1차식이기 때문에 얘가 더 차수가 큰 거야. 그럼 기울기가 무수인 그냥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연주야, 밤새도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맨날 밤새 공부해. 월요일날 저녁은 좀 일찍 자. 화요일 수업을 위해서.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야. 루트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유려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그냥 큰 차수만 보고 따라가시면 돼요. 여기 필요 없잖아. 얘가 마이너스 3x든 10억 x든 상관없잖아요. 아, 10억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10억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요 x 앞에 개수가 아무리 커봤자 그냥 2차식입니다. 아래로 블록인 이렇게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그래서 얘네 둘이는 차수가 동일해야 된다. 차수가 동일하다. 요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럼 이제 차수가 동일한 걸 한번 써볼게. 요게 내가 이제 5x 제곱이야. 얘는 3x 제곱이야. 그럼 너무 쉽잖아. 둘이 빼면 2x 제곱이니까 그냥 2차 함수 무한대로 발산. 이러면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루트가 씌워져 있다고. 물론 루트가 씌워서 같은 차수가 되는 거예요. 한쪽에 루트가 있거나 당연히 둘 다 있거나 상관없겠죠. 루트가 들어가서 계산을 못하게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뭐 이런 거죠 이게. 만약에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자고. 무조건 루트가 있다고 해서 유리화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지금 0분의 0꼴하고 지금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그 다음에 띵 곱하기 띵 풀마 띵 이런 꼴을 공부하고 있는데 모르니까 우리가 이 풀이 방법을 배워나가는 거잖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같은 차수일 때 이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근데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유리화를 해서 식을 정리해 나간 거거든. 근데 얘는 어때요? 루트 안에 1차식이면 그냥 무한대야. 얘는 무한대라고 지금 정해져 있는 경우고 얘는 모를 뿐이야. 근데 문제집 보면은 얘도 유리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루트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화하는 게 아니야. 어떤 목적이 있어야지. 아까 0분의 0꼴은 인수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유리화를 한 거고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루트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유리화한 거고 얘는 그냥 무한대로 정해져 있는 거라고. 이런 건 건드릴 필요가 없어. 그냥 얘만 유리화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1 요것만 남을 거고요. 얘는 가운데 부호 반대인 게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루트 안에 1차 더하기 루트 안에 1차. 그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분모는 무한대. 분자도 루트 안에 1차식이니까 무한대. 차수가 똑같죠? 그래서 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수 루트 1 더하기 루트 1 2 루트 1 이렇게 해서 정답이 나오게 되겠지. 이게 바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루트가 있다고 해서 유리화하는 건 아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준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죠? 생긴 모양입니다. 요 자리 네모칸 자리. 네모칸 자리에 이제 어떤 함수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경우가 되겠지. 얘를 정리하는 거야. 요 자리를 정리하는 거야. 이게 분수 모양으로 나와 있거든요. 얘를 통분을 하시는 거예요. 통분하고 최대한 뭐 약분되는 거 약분까지 다 하시면 이게 0분의 0꼴이 나오거나 0분의 0꼴은 당연히 어떤 특정한 숫자 A에서 극한을 물어볼 때는 이 모양은 100% 0분의 0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A가 아니라 무한대로 표시가 돼 있으면 이 문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아니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분하고 정리하면 하나, 둘, 셋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된다. 네, 그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형태, 4번 형태 모양인 거 보이시죠? 그렇죠? 4번 형태 모양이죠? 곱하기 얘네 둘이 더하기 빼기로 돼 있어. 근데 특정한 1에서의 극한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정리를 하면 100% 0분의 0꼴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 부분을 통분하셔야 된다고. 이 부분을. 그래서 여기는 1이 요 부분에 똑같은 거 쓰면 되잖아. x 플러스 3분의 루트 x 더하기 3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분모가 똑같아졌으니까 통분하는 거예요. x 더하기 3 빼기 2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얘 1 넣으면 분모가 0, 요게 1 넣으면 분자도 0, 0분의 0꼴입니다. 얘는 1 넣으면 그냥 2로 나오지. 얘도 숫자가 2로 나오죠. 얘네들은 수렴하잖아요. 그럼 이런 건 미리 그냥 계산을 해버려. 끌고 갈 필요 없어. 네. 왜 그런지는 아직 안 배웠어. 그 성질은 배우고 나서 다 설명할 텐데 얘는 극한값이 그냥 2니까 루트 4니까 2 없애버리시면 돼요. 미리 날려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놓고 남는 놈들이 0분의 0꼴이니까 이거 약분한 거야. 요 안에 x 빼기 1이 있겠지. 요 안에. 그럼 유리화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하면 이 안에 무조건 x 빼기 1이 있는 거고요. 분모에는 루트 4 빼기 2가 돼서 2 빼기 2가 돼서 0이었잖아. 그럼 요 전에 2 플러스 2가 오겠지. 정답이 바로 4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요거는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주세요. 해줘서 좀 빨리 푸는 그 습관을 좀 들여주셔야 돼. 다섯 번째. 바로 샌드위치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샌드위치 정리를 이제 설명을 해줄 텐데 이 샌드위치 정리는 대학교 교육과정이야. 그래서 우리는 푸는 방법만 배우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배우진 않아요. 첫 번째, 명제가 이름 명제가 있습니다.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gx가 더 큰 상태야.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등호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등호. 리미트 fx가 알파로 수렴합니다. 리미트 gx가 베타로 수렴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베타가 클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같아질 수도 있다고. 요거 등호는 필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거짓이에요. 얘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 얘는 무조건 등호를 집어넣어 주셔야 돼. 이게 OX 문제로 나오는 거거든. 이게 없으면 거짓인 거야. 무조건 들어간다. 아까 예제로 하나 보여준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요. 우리는 얘를 쓸 거야. 요거. fx, hx, gx. 크기 순서로 돼 있습니다. 크기 순서로 돼 있어. 리미트 fx. 얘가 알파로 수렴합니다. 리미트 gx. 얘도 알파로 수렴합니다. 그렇다면 가운데 끼어있는 리미트 hx도 알파로 수렴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이게 y는 알파. 이게 fx야. fx가 점점점 알파로 가까워지고 있어. 이게 gx예요. y는 gx. 얘도 점점점 알파로 가까워지고 있어. hx는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고. 그럼 얘 위아래가 쭉 얘 좁혀오잖아. 알파로 계속.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것도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돼. 증명을 못해. 그냥 그림상으로 이렇게 보여줄 뿐입니다. 그럼 이제 이 니은번은 어떻게 물어보냐면 리미트 hx의 극한을 물어보는데 우리가 배웠던 걸로 안 풀려. 1번 0분의 0꼴, 2번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3번 무한대분의 무한대, 4번 아까 그 형태 모양으로 안 풀려. 그럼 어떻게 해? hx보다 작은 fx를 내가 찾아야 돼. 요 hx보다 작은 fx. 그리고 이 hx보다 큰 gx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얘네 둘의 극한값도 같아야 돼요. 엄청 어렵지. 이게 대학교 교육과정이야. 얘보다 작은 거 찾고 얘보다 큰 거 찾고 심지어 극한값도 같은 놈으로 찾아서
가운데 끼어있는 놈의 극한값을 구하는 게 대학교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못 찾아.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 부등호가 아예 문제에 나와 있어. 이 부등호를 보고 우리는 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엄청 쉬워. 지금 말이 지금 막 많아가지고 어려워 보이는데 원래는 대빵 쉽습니다. 한번 보세요. 엄청 얼마나 쉬운지 보여드릴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아이고. 이거의 극한을 물어보는 거야. 부등호가 나와 있지. 갑자기 이걸 물어봤지. 그럼 어떻게? 얘가 가운데가 들어가면 돼요. 이놈이 요 안의 모양으로 맞춰주면 돼. 그럼 얘는 fx밖에 없잖아요. 분모에 얘가 있지. 근데 양변을 나누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물로 3x구나. 3x제곱 또 쉽게 하자 그냥. 귀찮다. 쓰기도 귀찮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3x제곱 더하기 1로 다 나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운데 모양으로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양수로 나누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거의 극한을 구해봐. 리미트 한번 해보세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차수가 똑같죠? 3분의 1로 수렴.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차수가 똑같죠? 3분의 1로 수렴.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놈도 사이에 껴있어서 샌드위치가 돼서 3분의 1로 이렇게 수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 한쪽만 해도 돼요. 두 개가 다르면 수렴하지 않습니다. 얘가 만약에 1로 수렴하고 얘는 2로 수렴해. 그럼 몰라. 이 fx가 이 가운데 있는 놈이 어디로 갈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놈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문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한쪽만 풀어도 상관없다.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부등호가 돼 있으면 그냥 100% 샌드위치 정리해요. 가운데가 fx지. 그럼 얘가 필요가 없잖아. 그럼 얘를 나눠주면 되겠지. 나누는 거야. 그냥 나누는 거야. 똑같이 다. x제곱 더하기 2, x제곱 더하기 2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럼 이 왼쪽에 있는 극한, 무한대 극한이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차수. 최고차항계수 3. 당연히 얘도 3이지. 답이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딨어. 거저주는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가운데가 얘죠. 일단 부등호 있잖아. 그럼 100% 그냥 샌드위치 정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를 물어봤잖아. fx 밑에 x제곱이 있어야 돼. 그래서 x제곱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오른쪽의 극한은 어떻게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차수. 왜냐면 무한대잖아. 1. 정답 1. 어디 있어?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다. 부등호 나와 있지? 얘를 가운데 모양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곱하는 거지. 제곱. 9x제곱 어쩌고저쩌고. 다 하지 마. 얘도 9x제곱 어쩌고저쩌고. 이 상태에서 얘로 나눌 거 아니야. x제곱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1.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차수. 최고차항계수 9가 정답.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좀 오버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일단 이제 두 번째 소단원입니다. 극한의 성질이에요. 극한의 성질. 얘는 증명을 못해. 그래서 애워서 그냥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전제 조건은 fx의 극한이 수렴하고 존재하는 거죠. gx의 극한도 수렴을 합니다. 수렴할 때. 수렴하지 않으면 다음의 성질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니까 수렴을 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1번. 리미트. 아까 fx가 수렴한다고 그랬지? 요 앞에 숫자를 곱했어. 상수를. 내가 뭐 c를 이렇게 곱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c는 얘가 수렴하잖아? 바깥에 나가서 나중에 곱해도 상관이 없어요. 얘는 c 곱하기 원래 fx는 알파로 수렴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리미트 fx가 3으로 수렴해. 근데 여기 리미트 fx 요 앞에 5가 곱해져 있어. 그럼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5가 바깥으로 나간 다음에 요거를 계산해도 된다 이거지. 이렇게 뭐죠? 나중에 곱해도 된다. 약간 시그마랑 비슷하지. 시그마 AK. 여기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약간 좀 비슷하죠? 네, 이런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fx 아까 수렴한다고 했지? gx도 수렴한다고 그랬죠? 이 두 놈이 더하기나 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 따로 볼 때, 각각 볼 때 수렴할 때야. 각각이 수렴할 때 얘네들이 지금 더하기 빼기로 되어 있으면 리미트 따로따로 분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합친 거의 극한이나 각각의 극한을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더하거나 빼도 똑같다 이 뜻이에요. 굳이 얘를 정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한번 하나 보여줄까요? 무한대 극한이야. 봐봐. 여기에 x 플러스 1분의 2x 빼기 5라고 돼 있고 3x제곱 더하기 1분의 6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이 있어요. 이거를 합칠 필요가 없다고. 왜? 이거 극한값 구해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2. 그치?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최고차항계수 3분의 6이니까 2. 그럼 2 더하기 2, 4 이렇게 푼다고.
쟤를 합쳐서 계산한 다음에 다시 풀진 않는다고. 엄청 귀찮잖아. 느낌 오시죠? 오케이. 그 뜻이야. 아, 각각이 수렴하면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더하거나 빼도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죠? 그럼 이제 세 번째입니다. 곱하기로 돼 있어요. 그럼 얘도 아까랑 마찬가지야. 얘를 실제로 막 곱해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극한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얘의 극한을 봤더니 수렴해. 얘도 마찬가지야. 이놈만 리미트를 구해봤더니 수렴해. 그럼 각각의 극한을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계산을 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리 개념이야. 분리. 얘 따로 얘 따로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계산을 해주겠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리미트. 이번엔 나누기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얘도 실제로 나누려면 귀찮잖아. 근데 얘 위에 것만 봤더니 수렴하고 밑에 것만 봤더니 수렴해요. 그러면 아 각각의 극한을 구한 다음에 각각의 극한을 구하고 나서 계산해도 되겠구나 이런 뜻이에요. 대신에 얘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지. 0분의 숫자는 발산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gx는 0이 아닌 놈으로 수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것만 조심하면 돼. 얘가 주의할 점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극한의 성질이에요. 그럼 이제 봐봐. 선생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이거를 알려주면 너네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서 선생님이 얘를 쓴 다음에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해.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중간에 의미를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 뭐냐면 이 중간의 의미는 분리 개념이야. 각각이 수렴하면 따로따로 리미트를 해서 계산하겠다. 그런데 만약 선생님이 이걸 지웠어. 이거를 지우고 이 결론만 쓰면 학생들 느낌에서는 그냥 알파, 베타 대입하는 느낌이라고. 이 결과는 대입한 결과물이잖아. 근데 이게 의미가 중요한 거야. 분리가.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리미트 fx 빼기 gx가 0이에요. 이거이면 리미트 fx하고 리미트 gx가 같다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얘는 틀린 겁니다. 잘 봐. 얘를 요 리미트, 요거 리미트 이렇게 분리를 하고 얘를 우변으로 넘긴 모양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 갔을 때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이 전제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따로따로 분리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분리의 개념은 얘도 수렴, 얘도 수렴한다는 상황이야. 그 다음에 이제 찢어주는 거예요. 근데 너네들은 어때요? 그냥 대입만 하려고 한다고. 뿅뿅 값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 fx가 3이야. 리미트 gx가 2야. 그렇고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 2fx 더하기 3gx 이거의 값을 물어보면 3 넣어서 6, 2 넣어서 6, 답이 12 이렇게 푼다고. 물론 답은 맞아요. 하지만 생각을 하고 대입해야지. 아, 얘가 수렴하는데 숫자가 곱해져 있어도 수렴하는구나. 얘도 수렴하는데 숫자가 3이 곱해도 수렴하는구나. 그래서 얘는 원래 정확하게 한 단계를 거치면 이런 뜻이라고. 느낌 오시죠? 네. 그래서 얘가 각각이 수렴하는 놈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리미트를 해도 된다. 자, 봐봐. 선생님이 아까 전에 니네 아까 유리화 할 때나 그 다음에 뭐 할 때 되게 빨리 푸는 걸 되게 강조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어때요? 안 그러지? 이거를 하고 넘어가기를 원하죠. 왜냐면 의미가 중요하니까. 분리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한 번 더 하고 넘어가시라고. 그리고 나서 아 내가 분리의 개념이 완벽하게 잡혔어. 그러면 그냥 대입해도 돼. 근데 이 개념 없이 그냥 여기다 빵 숫자를 때려 집어넣는 거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의 극한이 5라고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얘를 물어봐. fx를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fx에 얘가 곱해진 극한값이 5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곱해버려. 3x제곱 더하기 5x 빼기를 곱해. 원래 식이랑 다르잖아. 얘를 곱했기 때문에 다시 똑같이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이제 봐봐.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차수 3분의 1로 수렴해. 얘는 5로 수렴해.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를 모양 맞추기라고 선생님이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모양을 맞춰준다. 꼴을 맞춰준다는 뜻이야. 이 덩어리를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이거의 극한을 구해보세요. 얘도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fx가 뭔지 모르는데 여기다 fx에다 뭘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거야. fx 밑에 뭐가 있지? x제곱이 있지? 그럼 여기 분자분모를 다 x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지. x제곱 나누고 x제곱 나누고 얘도 x제곱으로 나누고 이렇게. 얘도 분자도 똑같이 x제곱 나누고 x제곱 나눠버리고 x제곱으로 나눠버리시고 그 다음에 무한대 극한을 물어봤잖아. 얘는 x가 없기 때문에 그냥 3으로 수렴.
얘는 무한대분의 숫자기 때문에 0으로 수렴. 여기 있는 부분은 아까 문제에서 나왔죠? 4로 수렴. 얘는 1로 수렴.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0으로 수렴. 얘는 4로 수렴. 그럼 아까 극한의 성질에서 각각 각이 다 수렴하잖아. 그럼 이거 리미트 결과 3, 리미트 결과 0 쓸 필요 없고, 리미트 결과 4, 리미트 결과 1, 0인가 쓸 필요 없고, 얘는 4.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극한의 성질을 이럴 때 쓰는데 인지를 안 하고 그냥 막 쓰고 있다니까. 그래도 뭐 답은 맞긴 하지만 그래도 아는 게 좋죠. 각각이 다 수렴하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다 따로따로 리미트한 결과를 써도 된다. 그래서 정답이 11분의 5가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아까 1번은 뭐였지? 모양을 맞춰주는 겁니다. 모양을 맞춰서 문제를 푸는 거고 두 번째는 치환을 하는 거예요. 왜 치환하겠어? 모양을 못 맞춰. 그 꼴을 맞춰서 풀기가 어려워. 아까 전에 꼴을 맞췄잖아. x분의 fx가 있었으면 fx를 모르는데 x로 나눠주면 이 모양의 극한을 알구나. 이 모양을 맞추는 게 우선순위고 모양을 못 맞추면 치환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아주 대표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진짜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나 아니면 띵 이런 형태 이 형태들을 보고 문제를 풀었잖아. 그런 것처럼 얘도 하나의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fx가 무한대로 발산입니다. 얘는 뭐 이렇게 써있어. 여기 있는 숫자들은 뭐 2든 마이너스 1이든 7이든 8이든 1억이든 전혀 관계없어. 그냥 이런 형태 모양이야. fx 앞에 숫자가 곱해져 있고 이런 형태 모양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야. 더하기 빼기로 돼 있어. 곱하기도 아니야. 더하기 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봅니다. 리미트. 높은 확률로 99% 이상 확률로 분수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거의 극한을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 뭐 3fx 더하기 5gx 2fx 얘도 뭐 숫자도 그냥 아무거나 있어도 상관없어. 7gx 요거의 극한을 물어보는 거야. 이 모양을 분수 형태에서는 만들기가 어렵잖아. 못 만들지. 이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 여기서 어떻게 만들 거야? 못 만들어. 그래서 얘는 모양을 맞추는 게 아니라 치환을 하는 겁니다. 누굴 치환하겠어? 요 놈을 치환하는 거야. 얘를 hx라고 치환을 합니다. 꼴을 못 만들기 때문에 치환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치환할 때는 항상 푸는 방법이 있어. 모르는 함수를, 모르는 놈을 알고 있는 놈으로 바꾸는 거야. 알고 있는 함수로 바꾼다. 보세요. fx의 극한은 무한대인 거 알죠? 얘가 hx잖아요, 지금. hx의 극한은 5인 거를 알아요. gx의 극한만 몰라. 그래서 이 gx를 얘네 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넘기고 넘기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gx 대신에 얘를 집어넣습니다. 이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을 거야. gx 자리에 2fx 빼기 hx를 집어넣고 당연히 전개해야지. 10 마이너스 12fx 더하기 7hx 여기다 넣을 거야. gx 자리에 2fx 빼기 hx를 넣습니다. 13fx 마이너스 5hx 이렇게 gx를 없앤 거예요. 얘를 모르니까. 나머지는 극한을 다 알아. 얘 무한대인 거 알고 얘 5인 거 알아요. gx만 몰라. 그래서 모르는 놈을 알고 있는 놈으로 다 바꿨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x를 무한대로 보내보세요. 얘가 숫자 5로 수렴하지. 근데 어때? 얘는 무한대잖아. 무한대에다가 5를 더하거나 빼도 1억을 더하거나 빼도 상관없잖아. 얘가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 거예요. 얘가 숫자 5 집어넣어도 35 무한대에다 35 더해봤자 무한대지. 그쵸? 아까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 무한대에다 숫자를 아무리 큰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무한대입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그리고 같은 fx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차항 계수는 얘가 남겠지.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방법을 외워야 돼. 하나가 무한대, 다른 하나는 이렇게 풀마로 생겼어. 그리고 분수 형태의 극한을 물어봐요. 그럼 얘를 hx로 치환. 얘는 무한대인 거 알고, 얘는 5인 거 알고, 얘만 몰라. 그래서 모르는 거를 알고 있는 놈으로 대입해서 정리한 거야. 그럼 이 문제를 두세 번 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현재 이 hx 극한값을 쓰지 않았지 않아? 얘가 5든 아니면 15든 1억이든 전혀 관계가 없지. 그쵸? 그래서 일단은 너네들이 지금 선생님처럼 정상적으로 푼 다음에 두 번째 풀고 세 번째 풀고 네 번째 풀다 보면은 선생님 미리 결론부터 알려주지만 이 hx는 필요가 없어. 무조건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있는 거 gx 대신에 얘를 집어넣을 때 얘를 안 넣어. 안 넣어도 돼. hx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 아까 gx 자리에 여기 gx 다시 문제를 써볼게요. 아무거나 다시 쓸게. fx 더하기 5gx 2fx 마이너스 3gx 이렇게 있을 때 치환을 했는데도 hx는 안 넣어. 그냥 g 대신에 2f를 넣는 거야. g 대신에 2f 넣습니다. 10f. g 대신에 2f를 넣어요. 마이너스 6f.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4f. 분자는 13f.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4분의 13이 되는 거야. hx는 써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주관식에서만 써놓고 우리가 실제 계산할 때는 빨리 풀어야 되니까 네, 요거는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걸 추가하는데 아까 전에 그 리미트 그거 꼴을 맞추는 거는 좀 정확하게 하자는 거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최대한 빨리빨리 풀어주셔야 된다. 하나가 무한대, 하나는 3으로 수렴. 얘가 뭐 1로 가든 뭘로 가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이 상태야. 그러면 요 부분을 치환한다고 그랬지? hx로 2fx 마이너스 gx. 얘는 무한대인 거 알고요. 얘는 3으로 수렴하는 거 알고요. 얘만 몰라. 그래서 모르는 놈 gx를 내가 알고 있는 놈으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다 보면은 hx가 쓸모가 없어. 왜냐면 항상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술형 주관식에서는 얘를 그대로 넣고 객관식일 때는 얘를 제외해서 gx 대신에 2f만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는 gx 대신에 2f니까 마이너스 6f로 바뀌었겠고요. 여기도 gx 대신에 2f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fx로 바뀌었겠죠. 분모는 그냥 fx, 분자는 마이너스 5fx, 리미트 1에서 극한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마이너스 5로 이렇게 수렴을 하는 겁니다. 이런 풀이 방법을 익혀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한 번에 끝내죠. 한 번에. 여러 번 하지 말고. 너무나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46번입니다. 얘는 각각이 수렴하지. 근데 수렴하는 놈에다가 숫자를 곱해도 수렴하고 수렴하는 놈들끼리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수렴을 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 풀이를 하려면 다 따로따로 리미트를 집어넣어도 된다는 뜻이지. 다 분리를 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럼 얘는 2로 수렴. 얘는 A로 수렴. 얘는 2로 수렴, A로 수렴. 2A 빼기 4. 이게 뭐가 된다고? 2분의 1이 된다. 그럼 대각선 곱하면 되겠지. 4 더하기 6A는 2A 빼기 4. 4A는 마이너스 8.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좀 하다 보면은 이제 그냥 집어넣어도 돼요. 내 의미를 알고 대입을 하자. 여기서 한 번에 딱 가려면 이제 대입을 한다는 뜻인데 분리 개념을 좀 가지고 분리 개념을 갖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약간 문과 성향 학생들은 조금 극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요 모양하고 한번 다시 한번 써줄게요. 이 모양하고 여러 개 써줄게. 이 모양하고 다 똑같아요. 얘네들이 다 똑같은 거야. 특징이 뭐가 있어? x를 5로 보내면 이 가로 안에 있는 놈이 다 0으로 가죠. 얘도 0으로 가죠.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죠.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수학적 규로 쓴다면 어떤 거예요? 0에서 우극한, 0에서 좌극한, 이게 3으로 수렴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 겉에 있는 놈들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이야. 어차피 0에서 극한값 물어본 거거든. 0에서 극한값이 3이다 이 뜻이야. 그럼 너네들 보기에 얘네들 6가지 중에 당연히 얘가 제일 보기 편하지 않아요? 이게 편하단 말이야. 우리는 이 모양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거든. 근데 봐봐. 0에서 극한값. 누가? fx가 0에서 극한값이 누구야? 3이라니까 3. 그래서 이 부분은 얘가 3으로 수렴. 얘도 3으로 수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13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원하는 풀이고요. 실제 문제집 답에서는 이렇게 안 풀어져 있어. 문제집 답은 어떻게 풀어져 있냐면 치환을 합니다. 이 부분을 t라고 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아까 방금 거를 약간 이해 못한다면 그냥 FM대로 그냥 치환해서 풀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아까 첫 번째 풀이 방법이 훨씬 더 좋아. 이 부분을 왜 치환하겠어? 아니 복잡하잖아. 니네 가로 안에 다른 놈이 들어가면 합성함수거든. 우리는 x가 문자가 딱 하나인 게 좋지 이렇게 생긴 놈은 별로 안 좋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게 좋아? 안 좋잖아. 누가 좋아 이런 게. 그래서 요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이 뭘로 바뀌어? t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x를 5로 보내면 t는 0으로 가겠지. 그래서 아까랑 선생님이 똑같아지는 거야. 선생님 얘는 t고 얘는 x인데요. 마찬가지야. 봐봐. fx가 2x인 거랑 ft가 2t인 거랑 fy가 2y인 거랑 fz가 2z인 거랑 다 같은 함수야. 요거 똑같은 거 대입하자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거랑 다시 이거랑 똑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진 겁니다. 그래서 치환한 다음에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는 게 교과서 풀이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처럼 그냥 0으로 가는구나. 0으로 가는구나. 똑같구나. 뭘로? 3으로 수렴하는 게 똑같구나. 이 느낌을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한번 보실까요? 이런 게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느낌 오세요? 같은 느낌? 둘이 같은 거라고. 0, 0, 0, 0. 오케이? 팔에 날아다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얘를 t라고 치환하면 이 모양이 나오겠지만 그냥 이거를 보고 이렇게 한 방에 가는 게 더 좋은 거라고.